자, 여러분, 세계 최고 기술 강국이라 자부하던 나라가 한순간에 숨을 삼켰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절대 못한다. 20년은 걸릴 기술이 결국 일본 없이는 공장 못 돌린다. 이렇게 비웃던 그 분야. 그런데 방금 전 삼성전자가 던진 단 한 줄의 발표가 그 모든 조롱을 산산이 부셔버렸습니다. 사상 첫 EUV 블랭크 마스크 100% 국산화 성공. 이건 단순히 부품 하나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도체의 심장. 그 중에서도 심해 영역이라 불리던 기술입니다. 일본이 90%를 틀어주고 목줄처럼 쥐고 흔들던 바로 그 카드, 그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패닉 상태. 전 세계 반도체 업계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 한 방이 가격, 공급망, 기술 패권, 그리고 앞으로 10년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승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DNA가 바뀐 순간의 기록이니까요. 자, 이제 시간을 2019년 여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일본 정부의 발표 한 줄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언론은 떠들었고 시장은 흔들렸고 투자자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뉴스에 나온 세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 더 크게 떠올랐던 단어, 바로 EUV 블랭크 마스크. 이게 규제 목록에 들어가는 순간 최첨단 7나노, 5나노 라인은 멈춥니다. 수조 원이 들어간 공장이 빛 한 번 못 쏘고 멈춰 서는 겁니다. 여러분, 반도체 공정을 쉽게 말하면 도장 찍기입니다. 웨이퍼라는 실리콘판 위에 회로를 찍어내는 작업. 그런데 EUV는 기존과 차원이 다릅니다. 빛의 파장이 극도로 짧습니다. 웬만한 물질은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리를 통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거울처럼 반사시켜야 합니다. 그 거울이 바로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거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리 기판 위에 올리브덴과 실리콘을 원자 단위 두께로 40층, 50층, 많게는 100층 가까이 쌓아 올립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지 하나 들어가면 수천만 원짜리 기판이 그대로 폐기입니다. 온도 1도만 흔들려도 반사율이 달라집니다. 표면이 나노 단위로 울퉁불퉁하면 EUV 빛은 정확한 회로를 못 그립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거의 집착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20년 넘게 쌓아온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AGC. 이 두 회사가 세계 시장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0%도 대부분 일본 기업. 한국 점유율 0%. 존재감 자체가 없었습니다. 삼성이 메모리 세계 1위라 해도 이 도장 원판을 일본이 안 팔면 첨단 라인은 그대로 멈추는 구조. 슈퍼을이 아니라 사실상 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삼성전자 내부에서 비공개 전략회의가 열립니다. 결론은 단 하나. 더 이상 인질로 살 수 없다. 그 순간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이름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존. 삼성은 국내 중소기업들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그 과정에서 레이더에 포착된 곳, 경기도 용인의 작은 회사 SNS텍. 당시 업계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EUV? 거긴 아직 멀었어. 구형 마스크나 하던 회사야. 하지만 삼성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발주가 아니었습니다. 운명 공동체 선언이었습니다. 삼성 핵심 연구진이 직접 파견됩니다. 공정 데이터 공유, 품질 기준 공개, 심지어 고가의 검사 장비 확보까지 지원합니다. 400억 원이 넘는 일본산 검사 장비, 삼성의 구매 파워로 우선 확보해줍니다. 이건 하청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함께 들어가는 동맹이었습니다. SNS텍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감행합니다. EUV 전용 라인 구축, 클린룸 증설. 실패하면 회사 문 닫는 수준의 베팅. 그리고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삼성의 품질 테스트. 안 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반사율 0.1% 차이. 결변형 미세간지, 전량 폐기.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날아갑니다. 연구원들은 클린룸에서 밤을 새웁니다. 가로, 세로, 높이 1m 공간 안에 미세먼지 10개 이하. 사실상 우주 공간보다 더 깨끗한 환경에서 원자를 한 층씩 쌓아 올립니다. 2020년 실패. 2021년 또 실패. 2022년 재설계. 2023년 다시 테스트.
시간은 흘러가는데 합격 소식은 없습니다. 그 사이 일본 업체들은 가격을 슬금슬금 올립니다. 어차피 대안 없잖아. 그 자신감, 그 여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미 돌아올 다리를 태워버렸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었습니다. 패권을 되찾기 위한 장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체질을 뿌리째 바꾸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삼성 화성 캠퍼스 3층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계산이 뒤집어집니다. 7년 동안 통과하지 못했던 그 한 줄이 마침내 모니터에 떠오릅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 품질 책임자, 구매팀 임원들까지 모두가 스크린 한 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년, 2300일, 수천 번의 실패, 수백 장의 폐기된 기판, 그리고 화면에 찍힌 문장. EUV 블랭크 마스크 양산 승인. 누군가는 바로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클린룸에서 밤을 새웠던 연구원 한 명은 의자에 주저앉아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건 납품 승인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못한다. 20년 걸릴 기술이 일본 없으면 공장 못 돌린다. 그 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시장이었습니다. AGC, 일본 EUV 마스크 양대 기업의 주가가 동시에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한국의 자급화 성공은 EUV 소재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 요인이다. 이 표현, 번역하면 딱 하나입니다. 독점이 깨졌다. 독점이 깨지는 순간 가격 협상력은 사라집니다. 슈퍼을은 그냥 평범한 공급업체가 됩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들은 삼성, 하이닉스와의 협상에서 사실상 절대 우위에 있었습니다. 가격 인상, 납기 조정, 조건 강화, 치르면 안 쓰면 되죠. 그 말이 통하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성 구매팀이 일본 업체와 미팅 자리에서 조용히 테스트 데이터를 꺼냅니다. 국산 마스크 반사율 수치입니다. 내구성 테스트의 결과입니다. 넓변형 허용, 오차 비교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조건을 다시 이야기해 보시죠. 이 순간 협상 테이블의 방향이 뒤집혔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 국산화는 단순히 일본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삼성 내부 테스트 결과 일부 구간에서는 기존 제품보다 오히려 수율 안정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7년 동안 일본 제품을 분석하고 공정 데이터를 쌓고 결함 패턴을 역추적한 결과였습니다. 뒤쫓아간 게 아니라 한 번에 점프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폭탄이 터집니다. 삼성은 곧바로 공급망 다변화 완료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 목을 조를 수 없다. 2019년 수출 규제 당시 삼성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EUV 소재 의존도 구조적 리스크. 2026년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힙니다. EUV 핵심 소재, 전략적 자산. 단어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리스크에서 자산으로. 이게 판이 뒤집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파장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국산 공급망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국내 소재 기업들은 그동안 국산화 도전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공급 후보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유럽과 미국 장비 업체들이 한국 소재 기업을 직접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만으로는 리스크가 크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독점에 당했던 경험이 전 세계 고객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히 EUV 마스크 하나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설계 장비 소재 양산이 완전히 연결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장비는 네덜란드, 설계는 미국, 소재는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메모리 세계 1위 기업과 핵심 소재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공급망의 자립이 아니라 접상 구조의 역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장면이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7년 전 그들이 던졌던 한 번의 규제, 그 한 수가 결국 자신들의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국산화 성공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돈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EUV 블랭크 마스크 한 장 가격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올라갑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일본으로 갔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아무리 잘 팔려도
핵심 소재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결국 해외 공급사 이익으로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 수천억, 수조원 규모의 시장 일부가 국내 기업 매출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반도체는 한 번 성공하면 10년을 먹고 사는 산업입니다. EUV 공정이 확대될수록 마스크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지만 2030년 이후 첨단 공정이 2나노, 1.4나노로 내려가면 EUV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즉, 마스크는 소모품입니다. 라인이 돌아가는 한 계속 사야 합니다. 이건 일회성 매출이 아닙니다. 반복 수익 구조입니다. 여기서 돈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독점이 깨진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가격이 흔들립니다. 일본 기업들은 더 이상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단순히 비용 절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집상력이 생깁니다. 가격이 5%만 내려가도 삼성의 연간 원가 구조는 수천억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그 수천억은 어디로 갑니까? R&D, 시설 투자, 차세대 공정 개발, 초격차를 더 벌리는 연료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국이 EUV 장비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장비는 물론이고 핵심 소재까지 자립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카드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소재 끊는다는 말 한마디로 한국 산업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카드가 약해졌습니다. 공급망이 다변화되면 압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 안보입니다. 이 사건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던 구조가 국내의 선순환 구조로 바뀝니다. 둘째, 원가 절감, 이익 증가, 재투자 기술 격차 확대, 이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한국 반도체의 협상력이 정치 외교 카드로 확장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일본은 20년을 독점했을까요? 기술 난이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시장은 진입장벽이 극도로 높습니다. 장비, 인력, 노하우, 고객 신뢰, 하나라도 부족하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장벽을 한국이 넘었다는 건 이제 다른 소재에서도 가능하다는 신호입니다. 블랭크 마스크 하나가 아닙니다. 펠리클, 고순도 화학 소재, 차세대 패터닝 재료, 파생 시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소재도 만든다. 이 인식이 퍼지는 순간 공급망 다변화를 원하는 미국, 유럽 기업들이 한국 업체를 파트너 후보에 올립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증가가 아닙니다. 글로벌 체인에 편입되는 구조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술 패권 전쟁에서 진짜 무서운 건 총이 아닙니다. 원자 단위 두께를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EUV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을 우리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도장 원판을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판을 만드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격 경쟁, 기술 업그레이드, 고객 묻기 전략, 치열한 2차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독점은 깨졌고 게임의 룰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하느냐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상대가 선택권을 갖고 싸우는 것과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싸우는 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반도체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략 전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2019년의 위기는 결과적으로 소부장 생태계를 강제로 성장시키는 촉매가 됐습니다. 위기가 체질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그때 일본이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이 기술에 이렇게까지 올인했을까요? 위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폭발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변수, 그리고 더 큰 판을 뒤흔들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이 승리는 과연 끝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대한민국 산업은 항상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위기, 조롱, 불가능 선언, 그리고 역전. 조선업이 그랬고, 메모리가 그랬고, 스마트폰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는 대한민국 반도체를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세상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소재 못 만든다. 원천 기술은 일본이다. 결국 굴복할 것이다. 하지만 2026년 삼성 화성 캠퍼스 3층 회의실에서 떠오른
그 한 줄의 승인 문장은 이 모든 예측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하나를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의존 구조가 깨졌다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그동안 한국 반도체는 세계 1위 제조 능력을 가졌지만 핵심 소재와 장비에서는 항상 외부 리스크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 EUV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는 그 구조에 균열을 낸 첫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이 만든 밀가루로 빵을 굽는 나라가 아니라 밀가루 자체를 생산하기 시작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자존심 회복이 아닙니다. 돈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EUV 공정이 확대될수록 마스크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첨단 공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2나노, 1.4나노, 그 아래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건 더 정밀한 마스크, 더 높은 반사율, 더 낮은 결합률, 그 시장의 일부를 대한민국 기업이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발성 매출이 아닙니다. 지속 수익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은 다시 연구개발로 돌아갑니다. 초격차의 연료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협상력. 과거에는 안 팔면 어쩔 건데? 라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조건을 다시 이야기해보죠. 라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 납기, 공급 우선순위, 모든 협상 테이블에서 삼성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대한민국 산업 전체에 신호를 보냅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준비하면 뒤집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급망 전쟁입니다. 누가 장비를 갖고 있는가? 누가 소재를 통제하는가? 누가 설계를 쥐고 있는가? 이 퍼즐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제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핵심 소재까지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기업의 승리가 아니라 산업 포지션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일본. 이번 사건이 일본을 무너뜨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력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독점은 깨졌습니다. 독점이 깨진 순간 게임은 절대 우위에서 경쟁으로 이동합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이제 싸움은 누가 더 혁신하느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결국 기술을 더 빠르게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2019년의 치욕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위기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결과적으로 산업 DNA를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용인공장과 대전연구소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펠리클, 차세대 소재, 더 낮은 결합률.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품 하나 만든 거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유리판 하나에는 수천억 원의 투자와 수백 명의 청춘, 그리고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을 얕보던 시선은 2026년 지금 조용히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자립해야 할 기술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 또 한 번 판을 뒤집을 분야는 어디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안한 경제학이었습니다.